수소차 충전소가 안전 문제로 예정보다 석 달 이상 지연되면서 믿고 샀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구조한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5,000km를 돌아 다시 충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말을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기부가 기부로 이어지는 현장에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수소차를 갖고 있거나 사려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달까지 들어서기로 했던 충전소가 적어도 서너 달 늦어지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용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 공사가 한창인 현장입니다. 이곳은 충북도내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수소 충전소 중 한 곳으로 애초 이달까지 완공돼 정식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은 콘크리트 타설 등의 기초 공사 수준입니다. 청주 2곳과 충주 1곳, 음성 1곳 등 현재 충북에서 시공 중인 수소 충전소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노르웨이 업체와 함께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폭발 위험을 막는 방폭 등의 안전 기준 미달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수소 충전소 충전기에도 방폭 설비가 설치돼야 하지만 애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압축기실 내부에 강제 환기 시설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가 주문됐습니다. 선두 주장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왔을 때는 국내 기준을 좀 준수하고 그리고 국내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안전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술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공사 일정은 최소 3-4개월 정도 늦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제작한 기기가 들어오면은 2월 달에 조립을 하고 3월 달에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소 충전소 설치를 학수고대하던 수소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은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 하려면은 지금 뭐 몇 킬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으려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불편한 거죠. 현재 충북 유일의 수소 충전소이자 연구용인 현대 모비스 충주 공장의 충전소가 1시간에 한 대 정도만 충전이 가능한 반면에 새롭게 구축되는 수소 충전소는 하루 13시간 운영 기준으로 5분에 한 대씩 6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한 개소당 30억 원의 예산이 드는 수소 충전소는 내년까지 충북에 현재 공사 중인 4곳에 청주와 제천에 각각 한 곳씩을 더해 모두 6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괴산군의 한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현중 판사는 2017년 괴산군이 발주하는 사업계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 챙긴 괴산군 5급 간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뇌물 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3월 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범행 사실을 폭로한 뇌물 공여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간부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내부 정보를 빼돌린 부하 공무원에게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겨울이면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라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충북에서 구조돼 새 삶을 얻은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마치 보답이라도 하듯 몽골까지 5,000km를 돌아 1년 전 방사됐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먹이 사냥에 실패해 탈진 상태로 발견됐던 2살 아기 독수리. 7주의 보살핌 끝에 2,000km 넘는 북쪽 고향을 향해 힘껏 차오릅니다. 드넓은 창공으로 사라지면 이제 다시 만날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방사 당시 부착된 윙택, 즉 사람에 의해 구조된 흔적은 이미 2개. 앞서 지난해 봄 고향인 몽골에서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구조된 뒤 지난 겨울 충북에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겨 이번이 벌써 3번째 목숨입니다. 2번씩이나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어릴 때 구조돼서 인공 포육되고 그리고 날려보낼 때 처음 달았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 위치 추적 장치에 나타난 이 독수리의 지난 1년 궤적은 5천여 킬로미터. 방사된 청주를 중심으로 2달 정도를 머물다 한 달 만에 몽골로 이동한 뒤
이달 초 북한을 지나 꼭 1년 만에 새 삶을 얻은 방사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직선으로 빠르게 남하하던 무리는 청주와 괴산, 진천 일대를 좌우로 옮겨다니며 월동 서식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방사를 했는데 다행히 몽골 지역에서 잘 성장을 해서 저희들 충북으로 다시 돌아온 기적 같은 사례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를 비롯해 충북 각 시군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살려낸 천연기념물 동물은 올 들어 77마리, 전체 신고된 187마리 가운데 절반을 살려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1.16으로 높게 나왔고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건설되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시설로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부가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음악 이야기인데요. 연말 이런 기분은 어떨까요?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에 익은 명곡이 중학교 강당에 흐릅니다. 무대 위에 앳된 연주자들은 이 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지역 기업인의 기부로 올해 창단했습니다. 이번엔 충북 교직원 오케스트라가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기부가 또 다른 재능 기부로 이어져 문화 소외 지역 학교에 음악을 선물했습니다. 각 학교에 있는 학생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무대를 공유하고 또 그 아이들의 꿈과 키를 나누는 그런 활동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캐롤송 연습이 한창입니다. 2년 전 악기를 처음 잡은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연말 음악회에서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집중 또 집중합니다. 동네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어 재능 기부로 음악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엔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동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랑 어울리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가자 생각하고 지금 어렵지만 하고 있어요. 동네 오케스트라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같은 동네 사는 전문 음악인. 어떻게 알았는지 후원자가 생겼고 덕분에 연말 자선 음악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공연을 즐기고 그 즐거움으로 통해 생겨난 수익금을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파고든 음악이 더 많은 이웃에게 나눔을 전파하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주 출신인 김경우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정부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예산과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한 기획통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예비후보자 검증을 받고 있는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충주 지역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적지 않아 공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단체 성격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시종 도지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해외 대회 개최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그 근거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해체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무예마스터십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며 해체 요구까지 나오자 무예마스터십위원회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재원 대부분을 충청북도에 의존하는 구조상 이시종 지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아시아와 유럽 등 21개국 위원들로 구성된다며 회비를 걷거나 지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사무국을 옮겨 운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회비를 낸 위원이나 연맹은 없는 상태. 사무국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비를 줘서 충청북도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충북에서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는 WMC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무국 이전도 가능하죠.
그러면서 차기 대회의 해외 개최만 성공하면 3년 안에 재정 자립도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개최국에서 유치비 약 12억 원을 받고 스폰서 계약, 중계권료 등으로 올림픽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최소 2년은 더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3년은 완성된다고 봅니다. 저는. 구도가 내년에는 완성이 되고 그 구도에 의해서 실현시키는 단계가 내후년이고 이제는 그다음 2022년에는 이젠 뭐 혼자 설 수도 있겠고. 유일한 돌파구인 3회 대회의 해외 개최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자국 무예가 있는 아시아와 유럽 5개 나라가 유치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정작 어느 나라인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 재원과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고 또 내부의 사정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지금 그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게 되거든요. 통합 요구가 거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와는 차이가 크다며 사실상 불가를 선언한 무예마스터십위원회. 가이스프, 즉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임시회원 자격 취득과 3회 대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에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상 시상식이 오늘 충주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를 기획한 편성제작국 더 트로트 제작팀과 교육 특집 다큐 배움이 즐겁지 아니한가를 제작한 보도국 교육팀의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시청자위원들은 MBC 충북이 내년 창사 50주년을 맞아 언론의 역할을 다시 새기고 제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운 날씨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제2회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 제천 문화의 거리에서 겨울 벚꽃 축제가 개막 점등 행사로 시작되고 축하 공연과 카니발 퍼레이드도 진행됩니다. 축제는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며 가요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됩니다. 얼음 터널과 썰매 등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제천 얼음 페스티벌은 다음 달 11일부터 의림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충주박물관이 충주의 옛길과 쇠불이란 제목의 특별전을 내년 5월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삼국문화가 활발하게 꽃을 피웠던 충주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4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